제가 어릴 때 저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하게 된 상황과 그에 걸맞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면 화를 내고 웃긴 상황이면 웃고 슬픈 상황이면 울고 난감한 상황이면 난감해 할 수 있는 것이 떳떳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았죠.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로봇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없으니 이제 더더욱 인간의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해진다는 글들을 여러 편 읽었었죠. 그래서 정말 감정은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웃음이 나는 상황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슬픈 상황임에도 해야 할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 난감하더라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든 상관없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때 감정은 별 영향력이 없어야 하죠.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에 따라 휘둘린다면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이는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도록 방치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저에게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일상생활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제대로 감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의사로 진료를 보는 중에도 무례한 말투로 화를 나게 하건 얼토당토 않는 모함을 하건 화를 나게 하는 환자분들은 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마주하는 나도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대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심지어 심리 상담가 역시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상담하는 것이 업무이지 감정에 휩쓸려 조언하고 행동하는 것이 업무가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무례하게 행동하는 환자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휩쓸려 화를 내기보다도 몸이 아픈 사람은 화도 쉽게 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도 사실 이 화는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됩니다. 업무의 질을 떨어뜨릴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저도 화가 나면 욱하니까요. 그랬다가도 이 사실을 상기시킨다면 금방 평정심을 찾고 업무에 집중하여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기분이 아니라 내가 일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하는가입니다. 혼자 영화를 볼 때나 음악을 들을 때나 기분에 심취하면 됩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기분에서 우선순위를 빼야만 합니다. 어쩌면 삶의 목표라고 여겨지는 행복조차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 하는 반문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기분이 좋아도 나빠도 할 일은 해야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분보다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